교과서 76쪽 볼게요. 성리학의 성립과 확산. 유학은 한때의 국교의 지위를 누렸지만 남북조 시대부터 불교와 도교가 융성하면서 점차 그 세력이 약해졌다. 읽겠습니다. 수당대에 과거 시험을 시행하고 오경정의를 편찬하면서 유학이 부흥. 여전히 인간의 심성과 사물에 대한 성찰이 부족했다. 송대에 들어 유학의 불교와 도교의 첫 번째, 형이상학적 논리 체계를 수용. 형이상학이라는 거는 이제 형이학의 반대말로서 정신적인 이런 부분이 수용이 됐다는 거죠. 형이상학적인 논리 체계를 수용하고, 두 번째, 이론적인 탐구와 수양을 강조. 경향이 나타났다. 그 과정에서 신유학이라고 일컬어지는 성리학이 성립됩니다. 주희, 주자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송대의 사대부들은 인간사회의 자연을 관통하는 보편적인 원리에 관심을 두고 이를 모색하고자 했다. 정의는 인간의 본성과 우주 만물이 이라는 보편적인 원리에 의하여 하나로 묶여 있다고 보았다. 이는 인간의 본성인 성이 곧 우주의 원리라는 말이다. 성리학을 집대성한 주인은 실천적인 수행을 통해 본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밑줄어입니다. 거경공리 경물치지. 거경공리란 거는 여기 있어요. 잡념을 끊는 경건한 상태에서 마음을 본래 주어지는 이를 밝히는 것, 그리고 경물치지는 만물의 근본에 대해서 탐구하는 오랜 연구, 이런 거를 이야기합니다. 경물치지 거경공리, 성리학의 수행법입니다. 다음, 오경에서 사서로. 송대 유학자들은 첫 번째, 오경보다 사서를 중시하였다. 주인은 사서에서 성리학의 핵심을 이루는 내용이 담겨있다 보고 여기에 주석을 달아 사서집주, 되게 중요한 책이에요. 이 책, 이걸 저술했다. 이 책은 원대의 과거 시험에 교재로 채택되었으며 이후 수백 년 동안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책으로 통용되었다. 두 번째, 성리학 교육의 입문서인 소학은 성리학의 기본적인 개념, 수행 방법과 예제를 담은 책이었으므로 어릴 때부터 읽도록 했다. 한편 3번, 성리학의 바탕이 되는 성선설과 천명사상을 주장한 맹자가 성인으로 추앙되었다. 성리학은 동아시아 각국에 퍼져 충, 효, 예의 가치관을 전파하고 인간과 자연에 대한 철학적 사유를 심화하는 데 이바지했다. 금이 남송을 군사적으로 압박하자 한족의 민족의식이 높아져 성리학에서 대의 명분론과 화의관이 강조. 정신 승리하는 거죠. 군사적으로는 금나라를 이길 수 없으니까 정신 승리합니다. 송나라가. 이러한 사상은 성리학을 통해 조선과 일본에도 전해졌다. 조선에서는 그걸 그대로 답습합니다. 병자호란 이후 북벌론과 19세기 척화론, 일본의 조낭양이론 등 성리학의 영향을 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성리학의 보급. 남송 이후 서원과 향약이 보급되기 시작했다. 서원은 성현의 제사와 후학 양성을 위해 세워진 사설 교육기관이다. 성리학을 사상적 기반으로 삼은 사대부들은 서원을 중심으로 결집, 향약은 유교인류를 결합하여 만든 향촌의 자치규약입니다. 이 향약을 통해서 성리학이 서민에게 확산, 서원은 사대부들의 결집이었다면 향약은 이런 확산을 가져온 거죠. 명은 민간의 유학 이념을 적극적으로 보급하는 한편, 첫 번째, 원에 이어 성리학을 과거 시험의 기준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두 번째, 성리대전 등 성리학을 집대선한 문안이 편찬, 과거 시험의 참고서로 이용되었다. 3번, 명대의 지배층인 신사는 지역 여론을 주도하면서 이바지. 명대의 도덕적 통치를 위해 성리학이 강조되고 과거 합격을 위한 학문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강해지자 거기에 반발해서 양명학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왕수인 또는 왕양명이라고도 해요. 같은 이름입니다. 왕양명. 왕수인은 첫 번째, 마음이 곧 사물의 원리, 이게 심증리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본질이 평등함으로 착한 마음을 수양하는 것이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사상은 사대부뿐 아니라 서민에게도 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지나친 공리공론의 폐단도 나타납니다. 자, 이거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성리학 지침서 주희의 소학, 율곡이의 경목요결, 가이바라 에켄의 가도훈. 지금으로 치면은 그 초등학교 때 이런 책 공부했었지. 이거랑 비슷한 거 생각하면 돼요. 바른생활 어린이용 그 도덕 책이에요. 입문서입니다. 성리학. 자, 그럼 성리학은 어떻게 전파됐냐? 고려와 조선의 성리학. 성리학은 13세기 말에 원어부터 고려에 전해졌다. 안향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성리학은 신진 사대부들에 의해 퍼져나갔으며 사서가 과거 시험 과목에 포함되기도 했다. 신진 사대부들은 성리학을 사상적 기반으로 삼아 불교 사업 및 고문세족의 행포를 비판. 이 성리학은 조선 건국의 기반이 됩니다. 국가의 통치 이념뿐 아니라 국가 의례와 사회 의례의 기준이 되었다. 왕실과 양반층이 먼저 유교적인 혼례를 수용하였고 다시 사회 전체에 퍼져나갔다. 상례와 세례도 점차 정착화되었다. 조선 중엽에는 인간의 본성이 곧 우주의 원리라는 둘러싸고 철학적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특히 사단과 칠정은 구별되는가 사람과 동물의 본성 같은가를 따지는 논쟁은 성리학에 대한 이해 수준을 크게 높였다. 이거 했었습니다. 우리 한국사 책에서 공부할 때 했었어요. 호론, 낭론 이런 거 했었죠. 16세기 이후 사림이 성장하면서 서원이 세워지고 향약이 보급되면서 향촌사회의 성리학 질서가 확산되고 최초의 서원은 백운동 서원이라고 합니다. 이거 서원은 좀 알아둘게요. 옆에 있습니다. 소수서원, 안향을 기리기 위해 주세붕이 세운 서원으로 원래 이름은 백운동 서원인데 나중에 소수서원이라는 현판을 받고 최초의 사액서원, 이거는 세금 안 낸다는 거예요. 최초로 세금 안 내는 서원이 됩니다. 이후 지방 곳곳에 서원이 건립되었다. 그래서 향약은 중종 때 처음 시행되고 확산되었다. 사단 칠정 이런 그런 사상적인 것보다 어떻게 성리학이 우리나라에 정착해 갖고 어떤 영향을 줬는지 그런 거 위주로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일본의 성리학. 일본에서는 가마쿠라 시대 후기에 전해졌으며 주로 승려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에도 시대의 후지와라 세이카,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고 했죠. 정유재한테 끌려온 강한과 교류하면서 성리학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는 사서우경 외운을 간행하고 하야시 라잔 등의 제자를 길렀다. 하야시 라잔은 성리학을 배워서 에도 막부의 각종 제도와 의례를 정비하는 데 이바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사회는 신분제를 세습하는 무사들이 지배층을 이뤄서 과거제도는 시행되지 않았다. 이것도 특징적이죠. 베트남은 있어요, 과거제가. 우리나라는 당연히 있고, 근데 일본은 과거제가 없었어요. 또 불교와 신토의 영향이 여전히 강했기 때문에 성리학이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지는 못했다. 자, 이 퇴계이황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도 되게 많은 영향을 미쳐요. 퇴계이황의 제자들이 경상도 쪽에 많이 살았는데 임진왜란 때 많이 끌려가게 되거든. 퇴계이황의 제자들이. 그러면서 퇴계이황의 사상은 일본 성리학 발전에 크게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자,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는 그냥 각자 읽어보는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성리학 했어요. 자, 수고 많이 했습니다.